이어서 지역 사회의 그 이슈 하나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진주와 사천의 이 광역 소각장 사업과 관련해서 각종 언론은 물론이고 지역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진주시의회 오경훈 시의원님 모시고 소각장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경훈입니다. 오랜만에 예, 좀 자주 와야 됐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오늘 추석 특별판 이렇게 주제를 정하고 하는데 이 또 주요 해난에 대해서 이 또 질의를 또 하게 돼서 조금 죄송하기도 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우리 소각장 그러면 우리 이런 시설들은 시민들 어디 있는지도 솔직히 좀 잘 모르고 그죠? 예,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잘 모르고 우리 쓰레기 잘 쳐주고 있으니까 고맙다 이런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우리 진주시 쓰레기 어디서 처리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상 그 주민들은 당연시 여기는 이런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 진주로 봤을 때는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저희가 93년도인데요. 우리가 진양군 이제 그 사천군, 진주시 이렇게 해서 일시 2개 군이 이제 그 모여가지고 저희가 그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내동면에다가 건설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95년도부터 그걸 활용을 좀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생활에서 이제 쓰시고 생활 쓰레기 이제 그게 가연성 폐기물이라고 하는데 가연성 폐기물인 이제 생활 쓰레기를 주시면은 이제 수거하셔가지고 내동면에다가 지금 하고 있고요. 일일 이제 저희 처리량은 한 228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처리를 잘 해오고 있고 우리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진주 시민들이 배려해 주신 덕에 2056년까지 직매립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돼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2015년도 파리 협정 때 탄소 중립국으로 선언을 하고 그리고 2018년도에 자원순환법이 제정이 되고 21년도에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가지고 2018년 2021년도에 2021년 예, 그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 전에 당연히 안 내려가 왔었고요. 그 내용은 이제 보면은 이제 태울 수 있는 다 태우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립이 아니고 매립이 오히려 더 그 지금 현재 그 오염 농도가 더 높고 예예 침출수 문제라든지 그 이제 주변 분들도 굉장히 그 내동면 가보시면 저는 그 사실 자주 좀 가는 편인데 눈 뜨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들도 있는 상황에서 법 자체가 이제 개정됨에 따라 가지고 이는 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그 우리 쓰레기는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29년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주의 소각장 설치 사업이 제일 큰 지금 화두가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런 내용이 어떻게 흘러왔다 이거보다도 좀 관심이 사실 있는 게 뭐냐면 이 소각장 설치 논란 어쨌든 논란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 핵심이 뭡니까? 일단 이제 그 제일 큰 게 입질 거예요. 이제 소각장을 이제 뭐 어떤 분들이 다 예측은 가능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에 계시는 분들 피해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입지 자체가 선택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시작도 못 하고 있는 이런 단계라고 입지 선정이 안 된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절차가 좀 있는데요.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고 입지선정위원회 구성할 때의 원칙이 2km 이내에 주민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가 지금 그 시에서 계속해서 입지가 안 정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쪽에 지금 계속 주민들은 반발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저쪽 그러니까 내동면으로 올 것으로 예측하시고 이제 2km 이내에 있는 이제 주민들이 6분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참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그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반대할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게 행정에서의 사실상 대민을 그 봉사하는 정신이 좀 깃든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남양주시를 예를 많이 듭니다. 거기에는 소각장 설치 사업을 진행할 때 한 10개월 정도를 이제 시장이 직접
나서가지고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그래서 워킹그룹 이런 형태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이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방 소멸이라든지 인구 절벽 시대에서 경쟁력이 어떤 게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혐오 시설을 인식되는 이런 사항들이 오히려 더 그 지역을 성장시키고 그리고 발전시키는데 기폭제가 되더라라는 이런 확신들을 줬을 때 주민들은 판단을 해보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내동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만들어지고 나서 꽤 시간이 흘렀는데 거기 계신 주민들, 이게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민들이 지금까지 행정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 근본 원인 중에? 그러니까 뭐 그것 또한도 저는 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 법 자체가 예측 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5년 파리 협정 때 탄소 중립국이 선언되면서 이 내용들을 사실상 지자체에서 인지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을 거고 그런데 진주시에서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2021년도 공문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그 경남도에다가 준 공문의 내용에는 이제 조금 유예를 해달라. 우리는 지금 2056년까지 매립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해달라라고 그런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좀 그랬던 것이 투트랙으로 갔었어야 된다. 그거는 그대로 건의를 하지만 법이라는 게 개정됨에 따라 가지고 그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건데 그 방향을 좀 잘못 잡았었던 것 같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하고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뭐 그런 것들이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라도 지금 좀 그 먼저 이제 좀 나서는 모습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뭐 언론 보도나 뭐 이런 것도 보면 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 뭐 내동면 주민들 어쩌면 지금 이해 당사자들인데 진주시와 어떤 소통 채널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럼 계속 이렇게 대치 상태로 당분간은 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첫 단추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 것이 원래 갈등이라는 거는 수면 밑에 있을 때 봉합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표출이 되는 순간부터는 그때부터는 이게 봉합 자체가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 처음에 이 사업을 진행할 때의 그 이런 그 진주 시민을 전체로 다 대상으로 하셔가지고 이야기를 좀 충분히 나눴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계시는 분이 좀 그 직접적인 이제 그 설득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현재 주민들의 그 어떤 생각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 대화 자체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던데 그 굉장히 그 뿌리 깊은 불신 대화로 해결될 수 없다라는 아주 그런 견고한 생각들이 기저에 깔려 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어디서 토론회 이런 데 지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례를 많이 듭니다. 포항에 보면 포항하고 거창군에서는 그 이제 지금 하장장 그 유치 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혐오 시설이고 그 좀 불편해 하시는데 그리고 오염 농도 배출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우려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게 공모 절차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행정에서 계속해서 홍보를 했더니 어떻게 보면 슈퍼스타 K처럼 이게 공개 오디션화 돼 가지고 포항 같은 데는 10개 마을이 그리고 거창군 같은 경우는 7개 마을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서 하겠다. 이게 그분들도 회의를 하셨을 거고 지금 마을에서 그 지금 현재의 그 어떤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진주시는 그런 절차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 것 자체가 없었던 것이 제가 이제 들어온 지 지금 이제 2년이 넘어가는데요. 제가 들어오자마자 그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최근 2024년도 3월 달에 이제 용역이 하나 나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소각장만 설치 사업 용역이 나왔고 그리고 4월 달에 공청회 한다고 주민들 모아놓고 그 난리가 나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절차를 이렇게 보더라도 굉장히 저는 안타까운 사항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첫 단추가 좀 잘못 끼워졌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오히려 뭐 아무것도 하지 마라라는 주민들의 목소리들이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 뭐 언론을 좀 뭐 뜨겁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이제 광역 소각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뭐 언론에서 뭐 일반 뭐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이면 다 아실 건데 뭐 그 광역 그 소각장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진주시에서는 단독도 못하기 때문에 강력은 더 어렵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단독이 왜 이제 그랬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지선정위원회도 구성이 안 되고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있는데 만약에 광역화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결국은 사천 쓰레기를 진주에 가져와야 된다라는 부담감. 그러면은 지금 현재도 찬반이 나눠지는데 광역 소각장을 가지고 온다 했을 때 또 찬반이 나눠지기 때문에 자기들은 어렵다라는 답변을 제가 이제 시정질문 24년도 5월 달에 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는 이제 이 사업을 안 해도 되는 사업이라면 굳이 시작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이고 우리는 일일 280톤의 규모의 소각장을 설치해야 되고 그러면은 이게 기가 두 개의 기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굴뚝 하나를 한 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두 개 기인데 인근 사천에서 또 소각장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는 98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삼천포 쪽으로 보면 48톤의 소각장이 있고요. 그럼 50톤만 처리를 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이거는 이제 저희가 증설도 하지 않고 광역화의 이점들을 다 살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사천시하고의 그 협의 과정 속에서는 이제 사천에서는 그 진주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다리를 직접 50억을 들여서 치워서 사천에서 진주 땅을 밟지 않고 들어가는 것까지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었는데 지금 진주시에서는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계속해서 단독을 고집하고 계시고 이번에 시에서도 그런 그 성명서가 나왔었는데 사천에다가 한다면 광역화는 고려해 보겠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현재 이 협상에서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저는 굉장히 좀 뭐 그런 거 마음이 보면 무겁습니다. 일종의 예. 행정의 님비 행상이라고 그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행정에서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면서 우리 진주 말고 사천에 하겠다 이런 굉장한 행정적인 님비 현상 더 이상의 어떤 비판을 받아도 저는 마땅하다고 보는 거죠. 그게. 저는 저는 그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지역 내에서 꼭 필요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주 같은 경우는 그걸 좀 많이 갖추고 있는데 의료와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 봤지만 재난이나 이런 그 감염병이 터졌을 때 도심에서 사실상 최악의 경우 폐쇄까지도 봐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꼭 필요한 시설들. 그러니까 이제 소방 경찰 하는데 쓰레기 매립장은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지금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는 그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에 있어서 그 이점들을 좀 많이 알려가지고 주민들에게 늦었다고 할 때가 빠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성공 사례들의 예를 들어서 주민들에게 설득하고 더 다가가는 행정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비교할 건 아니지만은 뭐 진주 대저급 광장 뭐 같은 그런 수순을 밟는 게 아닌가. 굉장히 이거는 향후에 굉장히 후폭풍을 가져올 우려가 굉장히 크다. 짓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런 논란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뭐 부정적인 내용보다는 그럼 우리 의원께서 지금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강력 소각장 설치 사업시 이제 그 세 가지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그럼 이제 죄송한데 지역은 진주? 그거는 이제 선결돼야 될 조건이기 때문에 지역에 있어서는 아마 제가 이야기하던 부분들이 그 허락된다면 입지는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그 정도의 능력이 돼야 되죠. 제공되면 예. 그 입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논의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책임지는 자리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이제 그
요 이점들을 조금 만약에 그 알려드리고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나눈다면 그냥 뭐 대표적인 예가 그렇습니다. 24만 평의 부지를 내동면에서 주민들이 희생하셔서 진주를 위해서 헌신하셨음에도 그게 따른 우리는 그 지역에 아유 그거 냄새 많이 나더라 이런 정도로 치부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거에 대한 치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든 저렇든 결국은 24만 평에 지금 현재 묻혀 있는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를 결국은 그걸 다 걷어내야 되거든요. 그럼 그건 냈을 때 그 땅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부지에 대한 활용 계획들도 수립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그 원점 재검토고 앞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문제는 그리 어렵지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일단 주민 설득 작업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게 안 되면 그렇습니다. 예. 안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 그럼 진주시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이 사업 자체가 사실 조금 그 중앙부처의 사업임에도 그 지자체의 소임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장이 결국은 그 판단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사무인데, 근데 이제 그 사업을 하면서 지역의 사회 공헌 사업이라는 것들을 이제 좀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환경부에서 법적으로 지금 현재 사업비,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단독으로 했을 때 1,400억인데 1,400억은 이제 설계비까지 포함된 거고 실제로 공사비는 1,100억 정도 됩니다. 그 1,100억의 20%를 주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혜택이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럼 얼마예요? 220억 정도. 220억 정도. 예. 그래서 지금 그 초안을 잡은 걸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그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던데 저는 그것도 안 맞다라고 봅니다. 체육시설 대동면에 아니 그것도 뭐 일리가 전혀 없지는 않죠. 예. 그래서 가장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게 그런 거니까. 예, 다른 데 했다는 이유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강력화를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그 태워야 되는 그 이제 톤수는 증가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기가 두 기는 그대로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서 제일 큰 거는 이제 국비 자체가 30%에서 50%로 상향됩니다. 그리고 국비 지원 맞습니다. 국비 지원이 그리고 사업비에 아까 말했던 이제 그 공사비가 한 1,800억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예산은 줄어들고 그 이제 1,800억이라는 규모면 360억을 주민들한테 돌려드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주민들하고 그런 내용들을 협의를 한 적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가 그 오신 분들 면담은 했지만 공식적으로는 지금 단독만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부분들을 전달됐는지는 사실 뭐 알 길은 없는 그럼 거죠. 단독하면 그 주민 지원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 수는 예, 요 사업은 단독이든 이제 광역화든 가능하겠네요. 이제 예, 사업비의 20%를 20%를 이제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반입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반입 수수료는 운영비를 다 제외하고 거기에 20%를 기금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힘든 사업이다 보니까 중앙부처의 혜택들은 큽니다. 그러니까 그 기금을 조성이 가능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필요한 부분들은 그때그때 하실 수 있는 혜택들은 사실 좀 있습니다. 근데 뭐 물론 그쪽 지역 주민들의 입장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혜택이 좋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뭐 난 싫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일단은.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된 어떤 그 설득 작업들이 뭐 다방면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지금 그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건 계속 시간만 끌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기다린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다른 지자체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데가 사실 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 이 사업 자체가 29년도에는 완료를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29년이면 좀 예, 그래서 26년 5년 정도밖에 안 나요. 그래서 사실 지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거를 갖다가 강력화로 이야기를 드리냐면 결국은 국비를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우리 진주시와 사천시는 환경부에서 2012년도에 여기는 이제 그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최적화 권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 강력 소각장. 예. 그게 왜 그러냐면 남해 하동 그다음에 고성 통영 지금 됐나요? 하고 있습니다. 예. 남해 하동은 지금 하동에서 소각장을 설치를 했고요. 남해 하동 어떻게 그래 짓게 됐어요? 쉽게 됐다는 것보다 그것도 휴증이 있었어요. 한 2, 3년이 걸렸어요. 근데 2, 3년이 걸린 거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하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리고 거기에 돌발 변수들도 사실 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담당자분하고 제가 대할 기회가 있어서 하니까 강력한 의원님 무조건 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답변도 사실 받았어요. 그게 그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 했는데 통영 고성도 하고 이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김해하고 진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적화 권역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최적화 권역 인근 지자체에서 동시간대에 올라오는 예산들이기 때문에 그 중앙부처에서 볼 때는 결국은 이제 강력화를 했을 때 1순위 그 다음에 이행률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그게 이제 2024년도 환경부 국고 처리 지침에 보면 매뉴얼에 딱 나와 있어요. 최적화 권역으로 설정된 데는 광역화를 해야 된다. 했을 때는 국비 지원이 우선에 배정된다. 근데 저희는 해라고 계속해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절차를 진행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단독하겠다고 올라왔을 때는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들이 국비 확보를 위해 가지고 서류를 넣는데 왜 이해가 가능하겠습니까? 난 이해가 안 그게? 되죠. 왜 그런 판단을 하는지 이게 이제 왜 그럴까요? 그 아까 당주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주민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는 건지 그 주민들 때문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주민 굉장히 때문에 강자에 단독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광역하면 안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제 강력화를 했을 경우에는 주민들의 민원 사항들이 발생한다라는 게 제가 시정 질문하면서 그 단독하면 받았던 발생 안 답변입니다. 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그 말에 있어서 엎여 있죠. 그 일반적으로 이해가 일단은 1차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그게 뭐 어차피 29년까지 해야 된다고 하면 하기는 해야 될 텐데 이게 그런 의지들이 좀 보여야 되지 않나요? 지금쯤이면 근데 나서서 이제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무릎을 꿇는다든지 진주의 미래를 위해서라든지 뭐 어떤 명분을 제시를 하고 어차피 좀 손해 봐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손해 봐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뭐 폼 잡고 있고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고개 돌려버리고 그럴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좀 미래 세대를 위한 그 선택이 필요한 시기거든요. 이게 강력 소각장은 절대 정치적인 아젠다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필요 불가결한 시설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규모의 경제를 오히려 파일을 키워서 더 많은 혜택들을 시민들에게 공급을 한다면 제공하고 할 의무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행정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LNG 값이 폭등하고 전기세나 고유가 시대에서 사실상 소각장으로 인해 가지고 기업에다가 에너지를 공급했던 사례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작년에 창원 같은 경우는 창원 산단의 5개의 기업에다가 LG를 포함한 5개 기업에다가 제공했더니 80억의 수익을 났어요. 그게 수익이라는 게 자기들이 가져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지금 안정적으로 좀 그 에너지 자체를 공급해 준다면 저렴하게 지자체에서 결국은 경쟁률도 높일 수 있다라는 걸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덴마크의 아마게르바케라는 지역에 가면 거기는 도심 안에 소각장이 지중화되어 있거든요. 안에서 딱 태우기 때문에 주변엔 전기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이렇게 좀 수많은 사례들을 좀 종합적으로 다뤄가지고 한다면 이 사업은 뭐 강력화 꽃배기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시민들한테는 이제 사천 쓰레기를 가져온다라는 그런 행태의 막연한 부담일까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있어서 진주의 미래 향방이 있다고 보고 저는 사실 목숨 걸고 있습니다. 글쎄, 참 저는 일반 시민들의 생각이 어떤지 그게 뭐 행정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 진주를 미래를 걱정을 하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지금 진주시의 행정이 바른 길을 걷고 있는가?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그게 긍정적이게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어쨌든 간에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니까 뭐 국가에서 이렇게 하자라고 한 거고 그걸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저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보는 거고 그 최선의 방법은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이고 무릎을 꿇든 머리를 조아리든
이게 그러한 모습들이 안 보인다면 저는 이거 해결 안 되지 않을까? 그 내동 쓰레기 강력 매립장 할 때 저 잘 알거든요. 예. 그때 엄청났거든요. 근데 결국 주민이 지긴 졌어요. 그러나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토론회도 많이 했고 엄청나게 싸움도 많이 했고 그런 과정들에서 이 광역 매립장의 필요성이 그 최고의 명분으로 또 오른 거고 그래서 시민들이 거기에 납득을 해줬던 거고 지금도 이 소각장 설치 문제는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처음 조성할 때와 저는 다르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이 좀 빠져 있다는 게 저는 좀 아쉽다. 이 아쉽다라는 표현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향후에 어떠한 이게 문제들이 될지 좀 걱정스럽고 지난 5월 달에 아마 광역 소각 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시정 질문하셨죠. 아,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 진주시 답변은 어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뭐 민원이라는 이야기로서 그 뭐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님께서도 이게 우리는 이제 그 계속해서 매립 양이 충분하기 때문에 환경부에다가도 건의를 했고 그런 거 답변이 좀 늦어지는 것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또 주민 설득하는데 시간이 조금 부족했던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좀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그 윤창호법이 개정됐을 때 0.05에서 0.03이 바뀌었는데 우리는 술을 안 먹는다고 0.05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그 결국은 주민들하고의 이제 소각장 설치 사업은 염두에 두면서 그 사업은 환경부에다가 건의하는 투트랙 전략을 썼었어야 되는데 그게 일단은 실패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날짜는 25년도에 국비를 1월 달에 받아야 됩니다. 환경부에다가 그 하려면 절차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돼야 되고요. 그 입지선정위원회가 입지를 선정을 해야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년 1월 달에 환경부에 주면 환경부에서도 그냥 국비를 주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행률이라든지 강력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하고 확정해서 3월 달에 기재부로 넘기거든요. 그럼 기재부에서 또 챙깁니다, 이거를. 왜 너 최적화 권역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12월 달에 확정 내실을 받아야지만이 26년도 착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우려하고 두려운 건 그 절차를 못 밟는 상태에서 착공은 들어간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1호 하면 되는 사업입니다, 저게. 또 11호 갖다 놓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 그 공연장처럼 출발하면서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고 사업을 진행하면 이거는 뭐 정말 그때는 답이 없는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시험 그 수험생들한테도 항상 출제자 문제 의도를 파악해라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환경부에서 국비를 주는 사람들이 국비를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나을지 빨리 선택하시고 나중에 미래를 봤을 때도 계속해서 이거는 향후 30년, 50년을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단독으로 했을 때 그 들어가는 쓰레기 양이나 광역화를 했을 때 쓰레기 양을 분석해 가지고 그러면 이득이 된다 하면 그 또한도 다 좀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알려드리고 민주적 절차를 밟으면 이 사업이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었다라고 봐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빨리 그 빠른 시간 내에 주민들을 설득하시고 하려면 그 25년 1월인데 데드라인은요. 아마 그게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글쎄요, 그걸 그 뭐 다음 사람이 하라 뭐 이런 뜻인지 아니면은 지금 나는 지금 못 하겠다라는 뜻인지 뭐 그건 알 수는 없으나 그 뭐 속을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근데 오이는님은 상임위원회가 어디입니까? 아 제가 전반기에는 도시환경위원회에 이제 인연을 했었고요. 지금은 경제복지위원회로 그 소각장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도시환경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뛰어다녀? 저희가 미래에 있어서 외치는 데 있어서 상임위는 그닥 중요하지 생각은 않습니다. 우리가 시민들께서 일을 주실 때 그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못 한다는 말씀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주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1원이라도 들어간 사업이라면 뭐 부족하지만 계속 챙겨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난 처음에 우리 오경훈 의원이 도시환경인데 이 소각장은 저쪽도 저쪽이고 이래서 왜 그렇게 또 뛰어다니나 이거 공식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 아 예. 제가 옛날에
피라미 22마리 이야기 드린 적 있죠. 예. 가물치 2마리하고. 예. 아마 그 차원이라고 저는 이해를 해도 되겠나요? 예, 명심하고 더욱더 긴장하고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뭐 하시는 걸 보고 내가 뭐 안 보이는 데서 박수는 치지만 이게 만나가지고 이야기한 거는 뭐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그래 쉽지 않다 그죠? 뭐 소관 상임위원회 일도 아닌데 뛰어다니면 시에서 별로 안 좋아할 건데. 뭐 그 시에서 잘 보려고 일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 시간 상관없습니다. 압박을 주고 그런 걸 예, 뭐 저는 주어진 시간 4년의 시간을 소중하고 얼마나 쓰는가에 따라서 그 주민들한테 그게 이제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뭐 시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개의치 않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사실 우리 대책광장에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공원 지원 시설도 그렇고 이번 이제 광역 소각장 설치 사업도 그렇고 이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행정과 어떤 시민 간의 어떤 그 괴리 틈 이런 것들을 좀 줄여가면서 하시는 게 참 어찌 보면 편하실 건데 행정을 하도 시민들이 허락해서 합니다 하는 거하고 제가 할 테니까 시민들 허락해 주세요. 이게 허락하는 행정은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 소각장을 바라보는 우리 진주 시민들께서도 이제 사업의 중요성은 다 인식을 아마 하시고 계실 거고 앞으로 전개 과정에 따라서 뭐 또 시민들도 또 평가하시고 하겠죠. 뭐 이번 추석 때 또 이런저런 또 말씀 많이 들으실 거고 예. 고향에 오셔가지고 그죠? 그리고 오늘 우리 의원님도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셔가지고 참 또 그냥 일반적인 또 농담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지역으로서는 중요한 사안인데 그렇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뭐 추석 맞아서 우리 시민들한테 한 말씀 더 해주시죠. 예, 그 존경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뭐 한가위가 이제 다가왔는데 참 마음이 또 편안하지는 않으실 걸로 보여요. 저희가 진주시나 시의회에서 오히려 시민들을 더 잘 모셔야 되는데 시민들께서 더 걱정하는 사항들이 한 번씩 이제 수면 위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저희가 예방을 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앞으로 향후에는 더 이제 진주 시민의 그 복지 향상과 주민들의 편의 시설을 더 많이 제공하면서 살기 좋은 진주 만들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가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치하는 사람 멘트 같네. 예. 자, 오늘 진주자 추석 특별 대담 뭐 이 정도로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진주 지역의 모든 사안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좀 많이 생기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나와주신 우리 오경훈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주 불러주십시오. 자주 부르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예. 제가 큰일 나는 게 아니고 오 의원님이 큰일 나요. 자, 진주 대첩광장이 오는 25일 준공식을 갖는다고 합니다. 추석 민심은 진주 대첩광장에 대해서 어떤 평가와 점수를 매길지 궁금해집니다. 모쪼록 아프지 마시고 건강한 추석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진주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